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입니다. 오늘은 영상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데요. 조기 유학 어학연수는 독이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기간은 조기 유학은 1년에서 3년, 그리고 어학연수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인 스스로 뚜렷한 목적이 없는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는 독이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어학 실력이 국내 학원이 제공하는 수업과 맞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어학 실력이 이미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선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열외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국내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 레벨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문법을 좀 어느 정도 공부했고 회화가 떠듬떠듬 가능한 레벨에 도달을 하면 어학 관련 자격증 또는 점수를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면 국내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죠. 학원비도 비싸고. 한 예로 일본어 공부 5년차, 뭐 문법 공부하고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고 책도 몇 개 이제 공부하고 하다 하고 자격증 시험도 좀 봤을 겁니다. 뭐 JLPT 뭐 N2급, N2급은 좀 이제 좀 간당간당한데 N1급을 만약에 이제 소유한 분이다. 문법이니까 이건 뭐 펜으로 보는 시험이니까 JLPT는 보통 이런 분들이라면 국내에 있는 어학원에서는 한문 이외에는 딱히 들을 만한 수업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어학연수를 가기보다는 현지 배낭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깃발 따라가기 여행 말고 선호하는 특정 지역을 검색을 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주변 맛집을 찾고 관광할 만한 코스를 직접 찾는 분들, 진정한 여행이죠. 대신 좀 위험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조기 유학, 어학연수가 왜 독이냐? 우선 어학연수 6개월에 눈에 띄게 어학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로가 아니라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밤새 술 먹고 놀고 밥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이렇게 정신없이 6개월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 없겠습니까? 6개월 어학연수 가서 아침 잘 챙겨 먹고 수업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끝나고 현지 친구들하고 건전하게 주변 관광지나 맛집도 좀 다니고 숙소에 돌아와서 오늘 할 숙제하고 내일 수업 준비하고 아주 건전하게 이상적인 어학연수의 이런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진짜 많으면 2명, 웬만해선 이렇게 안 합니다. 내 아이는 다를 거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기 유학 1년, 3년 정도 기간의 유학.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가 많을 테고 아니면 고등학교인데 이게 어느 시점에 보내도 학생에게는 독입니다. 뭐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3년간의 유학을 했다고 한들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의 교육 문화에 다시 잘 적응하는 아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없습니다. 절대 적응 못합니다. 그만큼 교육 문화가 달라요. 그걸 꼭 겪어봐야 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 뭐 검색만 하면 잘 나오잖아요. 부작용?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사춘기 전후에 겪은 문화의 차이, 집과 고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우울증 이런 거를 통해 성격이 변해버리는 경우 이게 위험한 게 또 본인은 스스로 잘 몰라요 이거를. 물론 옆에서 보는 부모는 알죠. 요즘 애가 좀 이상하네?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에 3년간 해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해외로 다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많은 시간들이 또 허비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미 3년 유학을 하고 돌아온 경우니까 이제 3년보다 더 긴 유학 또는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하는 이민으로 이제 얘기가 바뀌게 되는데 이 조기 유학이라는 게 꼭 돈 때문만이 아니라 두 나라를 오가면서 챙기는 부모도 힘들고 또 가정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마 또는 아빠 쪽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보통은 엄마가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있고 케어를 좀 신경을 좀 써주고 생활을 좀 봐주고 아빠는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죠. 흔히 기러기 아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학생 본인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치명적인 독이고 이 가정이 깨지는 가정의 금이 가는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학연수의 경우보다는 좀 더 나은 어학 실력을 갖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학 실력은 해외 체류 기간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한인타운에 사는 10년차, 20년차 어머님들 중에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대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집에 오는 고지서 뜯자마자 아들한테 툭 던집니다. 야 이거 뭐랬니? 이거 좀 읽어봐라. 이렇듯 조기 유학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또 어디서 유학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때 도피 유학이라는 게 많았습니다. 도피 유학은 100명이면 99명은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통계 자료나 뭐 수치는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봤던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자, 조기 유학도 안 되고 어학연수도 안 되면 그럼 보내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갈 사람은 제가 뜯어 말려도 결국 갑니다. 가서 엎어질 사람은 엎어지고 그 중에 잘 될 사람은 잘 됩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겠죠. 봐라, 잘 되지 않았냐? 축하드립니다. 저도 잘 되셔서 정말 기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 안 한 사람은 해외 나가도 안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 1도 안 한 애가 미국 현지 공항에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놀다 오는 경우가 많다. 쉬운 말로 헛바람 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헛바람이 들어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 바람 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웬만해선 안 빠집니다. 이 역시 하나의 큰 부작용이죠. 자, 일각에선 얘기합니다. 1년 후에 귀가 트인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1년만 해외에 나가 있으면 귀가 열린단다. 그 전까지는 뭐 소리가 안 들려서 회화를 못했나요? 그게 아니죠. 1년 정도 있으면 현지 언어에 조금 적응이 됐다. 현지 언어에 조금 적응이 됐다. 현지인이 옆에서 말을 툭 걸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는 당황을 했다 손 치더라도 금방 추스리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귀가 1년 뒤에 트인다. 또 그렇다고 366일 차부터 안 들리던 뉴스가 들리고 앞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의 강의 얘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뭐 신내렸습니까? 이런 일 없습니다. 어학은 1만 시간을 공부를 하면 듣기가 된다고 합니다. 1만 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면 귀가 트인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만 시간 나누기 하루 24시간, 그럼 416일이 나와요. 1년은 365일이니까 한 51일 정도 이렇게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자,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듣기가 조금씩 이제 되고
듣다 보니까 입이 또 열리고 그때부터 단어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하고 또 문장이 되고 문장에 감정이 좀 들어가고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게 그때까지 노력을 했던 그런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래도 외국어는 외국어입니다. 절대 모국어처럼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국제 결혼을 한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도 역시 얘기가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또 그 현지 그 언어가 또 하나의 모국어니까 외국어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나와 상관없었던 나라의 언어를 내가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혹시 학생분들 중에 정말 어렵게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어학연수나 유학을 준비 중인 분이 계시다면 제게 엄청 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다 내가 겪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겪었고 또 내 친구가 옆에서 겪는 걸 보았고 이건 뭐 간접 경험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야겠다 하는 분들 가셔야죠. 절대 막지 않습니다. 막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단 10년 뒤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 오시면 아까 말했듯이 10중 8구는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 새끼 말 들을 걸 이러면서 그냥 단순히 영어나 좀 배워보려고 아니면 답답한 마음에 해외 나가서 넓은 곳을 좀 보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보일 거야? 이런 기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한국에서 안 보이던 게 해외 나간다고 갑자기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그런 거 거기서 찾지 마세요. 제가 대안을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차라리 계획을 잘 짜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세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거 뜬금없이 어디 저기 있는 휴양지 사이판이나 괌, 뭐 하와이 이런 데로 놀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래사장에 누워서 뭐 있더라 빨대를 쪽쪽 빨아가면서 지나가는 남성, 여성 뭐 몸매나 감상하고 뭐 그렇게 놀다 오는 해외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보면 도움이 될지를 잘 파악한 후에 그와 관련된 나라에 가서 그 분야를 직접 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도 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현지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몰랐던 것에 대한 깨달음도 좀 얻고 또 새로운 발견에 대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도 느껴보고 이게 진짜 남는 겁니다. 괜히 어디 유학 간다고 부모님 평생 모아둔 적금 깨서 갑자기 공부가 될 것처럼 있는 말 없는 말 다 뿌려놓고 결국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에 클럽이나 다니고 낮에 술 들깨서 학교 제끼고 이러다 뭐 해질 무렵 되면 정신 또 말똥말똥해지죠. 여친한테 전화해서 드라이브나 좀 하다가 뭐 또 술 마시러 가겠죠. 하지마. 이런 거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년에서 3년 이하의 뭐 1년에서 3년 이내 유학은 이도저도 아닌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영어를 배운다? 아니 왜 그 돈 주고 동남아까지 가서 쓰고 오지? 뭐 그렇게 싼 거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전 동남아 쪽은 또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또 얘기를 이렇게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꼭 싼 건 또 아니라고 해요. 뭐 캐나다나 미국, 뭐 호주 뭐 이런 데보다는 좀 상당히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왜 그 돈을 거기 가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 발음도 좀 이상합니다. 진짜로 이상해요. 자, 이거 들으세요. 한국의 서울에 종로 2가하고 3가 사이에 가면 어학원 좋은 곳 엄청 많아요. 거기 선생님들 경력 화려합니다. 발음도 좋고 교육 커리큘럼 엄청 잘 돼 있습니다.
물론 한두 분 사고 치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것만 보세요 지금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팁을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 실제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경복궁에 가서 관광 온 외국인들한테 말을 거세요.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 그 친구들이 유용한, 필요한 정보 몇 개 챙겨가서 이런 저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럼 금방 친해져요, 애들이. 여자를 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친해지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서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학 공부에. 물론 얘기가 잘 맞고 친해져서 나중에 뭐 페북이나 메신저 통해서 서로 연락 주고받고 뭐 좀 더 좋죠.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전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제가 일본어 공부할 때인데 경복궁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주는 그 안내해주는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경복궁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이렇게 뒷산 한 바퀴 돌면서 뭐 여기가 뭐고 저기가 뭐고 뭐 이렇게 우산 쓴 아주머니가 엄청 유창한 이렇게 그 뭐 일본어, 제가 같은 건 일본어니까 일본어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홀립니다. 그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딱 서 있는 거예요. 일본인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괜히 어정쩡하게 일본어 한답시고 수작 이렇게 옆에 온 친구들한테 수작 부리면 경비한테 쫓겨납니다. 그냥 여기서 가만히 얘기 듣고 비슷한 또래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한테 얼굴 조당 찍고, 코스 관광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이 코스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밖에 나가서 말을 건네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괜히 그 이성 친구 꼬시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좀 건전하면서도 유용한 얘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 워킹 홀리데이는 특정 기간 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의 생활과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홀은 괜찮은 거네? 이건 아닙니다. 워홀도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에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돈을 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셀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어영부영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워홀 이후에 뭐 그것에 정착해 버리는 경우도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뭐 또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괜히 어정쩡하게 뭐 이성 친구 만나서 사고 치고 뭐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뭐 그죠? 그 길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십시오. 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목이 좀 자극적인 거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실 뭐 아직은 좀 구독자가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야 저도 힘을 내서 더 많은 정보와 또 영상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다음 영상인데 이번 다음 영상은 취업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취업 이민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만 할까요? 자, 기대해 주세요.